백신 맞고 나서 식욕이 늘었다, 안 아프면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좀 많으시죠.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발생 여부와 백신의 효과는 얀센 백신을 맞으면 식욕이 폭발한다.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백신 맞고 나서 식욕이 늘었다, 내가 살찐 건 백신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보통은 식욕에 관여하는 것들은 주로는 호르몬이 많은데 백신이 면역 체계를 움직이면서 호르몬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백신을 맞고 나서 너무 고열이나 근육통 같은 이제 통증이 있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몸이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좀 먹을 게 땡길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본인의 식욕을 백신 탓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 백신 전에 삼겹살을 먹으면 후유증이 감소한다. 미세먼지 많은 날 삼겹살 먹어야지 뭐 먼지 빠진다, 이거랑 비슷한 속설인 것 같은데 특정 음식, 딱 삼겹살 이런 게 도움이 될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백신 전에 고단백의 식품 같은 것들을 먹는 게 면역력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삼겹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지방 식이잖아요. 이런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드신다고 하면 삼겹살보다는 조금 더 저지방의 고단백 음식을 챙겨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타이레놀을 맞기 전에 먹어야 돼요? 아니면 맞고 나서 먹어야 돼요? 맞고 나서. 내가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 거는 백신이 들어오면서 내 몸에서 면역 체계가 다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에게서 열이 난다거나 모든 사람에게서 통증이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약을 미리 해서 드시게 되면 간이나 이런 손상 같은 것들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모든 약은 약간의 부작용을 같이 동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도 뭐 37도 언저리에 미열이 나는 경우에는 굳이 약 안 드셔도 되고요. 주무시기 힘들다거나 너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고열이 난다거나 하시면 일단 해열제를 드시고, 거기에도 열이 잘 가라앉지 않고 고열이 계속 나면 약을 드시면서 참는 게 아니고 접종하신 그 센터로 다시 연락을 하시거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얘기도 많죠. 젊을수록 백신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주사 맞고 안 아프면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젊은 분들이 오히려 고열이나 근육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고요. 백신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 면역 체계가 형성되기 위해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와 백신이 싸우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면역 체계가 더 이제 활발하고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의 빈도도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뭐 근육통, 발열, 오한과 같은 증상이 없으면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이다, 뭐 물백신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작용 발생 여부와 백신의 효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의 부작용이 뭐 면역력이 좋아서 생기는 거라며 말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백신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단일의 기전과 단일의 증상만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안 나타났다고 내가 뭐 물백신을 맞았거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정 궁금하시면 백신 맞고 보통은 이제 백신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후에 항체 검사 같은 것들을 뭐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남성보다 여성이 백신 부작용의 빈도가 높다.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는 않아서 보고를 하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작은 부작용까지 다 합치면 여성들이 부작용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도 좀 다르고 호르몬의 구조나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중증 부작용과 또 경증 부작용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 이래서 내가 성별 때문에 더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가임기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호르몬, 성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면역력이 조금 더 과잉으로 되는 경우들은 있다라고 하니까 좀 가임기의 젊은 여성분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죠. 백신을 맞으면 정자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논란도 있네요. 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가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메신저 RNA를 이용하는 건데, 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mRNA라고 하는 게 내 몸에 있는 mRNA가 아니고 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 몸에 있는 정자나 내 몸에 있는 DNA를 공격한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때도 똑같이 이렇게 mRNA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해서 내 몸에서 복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바이러스화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사례가 보고가 됐죠. 근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백신이 그 100%의 효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항체 생성률이라는 걸 백신 종류별로 이렇게 쭉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70% 정도의 항체 생성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3명은 항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진 건 아니에요. 마스크나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은 항상 챙기셔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좀 많으시죠. 근데 이거는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계속 숙주의 몸에서 자기한테 맞는 이 면역체계가 만들어지면 또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공격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열쇠랑 그 열쇠 구멍처럼 일부분이 맞으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열쇠 구멍 있는 요 키 부분이 만약에 변형이 됐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헤드 부분이 만약에 변형이 됐으면 인식하고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이의 형태나 변이의 종류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뭐 델타 변이나 이런 변이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이걸 분석을 해서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막 확인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우리가 매년 백신을 계속 맞잖아요. 그게 얘네들도 변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는 이런 종류가 유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종류에 맞게 모양을 갖춘 백신들을 해서 매년 그걸 다르게 맞는 것처럼 코로나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보고 있죠. 독감 백신 맞고 이상이 없으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도 이상 반응이 없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신 종류마다 들어가 있는 구성 성분도 다르고 어디서 키워냈는지 뭐 배지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알러지 반응이나 다른 이상 반응들도 종류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이 없었어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는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기다리고 관찰한 후에 가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바쁘시더라도 꼭 그 안에서 관찰하시고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다면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 다른 백신을 맞은 후에 이런 아나필락시스나 아나필락틱 리액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백신 자체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알러지 반응이랑은 다르게 이거는 호흡기부터 시작해서 혈압도 떨어지고 쇼크로까지 갈 수가 있는 굉장히 중증의 위험도가 있거든요.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나와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전에 다른 예방접종을 맞고 뭐 이상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 항목이 꼭 있어서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보통 의사들이 한두 번 더 체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혈압이 좀 떨어지고 하는 위험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면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의사연!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또 그만큼 좀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